일단은 우리가 이제 위내시경을 다들 많이 하죠. 이제 그거 이유는 위내시경을 하고 약을 줘봤다가 위내시경상에서는 역류가 되는 게 사실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 카메라로 들어가서 이제 내시경으로 보면은 그 점막이 홀라당 까져 있어야 사실 보입니다. 근데 홀라당 까져 있지 않더라도 이 역류가 되고 있는 이 모습을 카메라로 찍을 수는 없어요. 환자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난 내시경 할 때마다 정상이라고 하는데 불편하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제 그거는 조금 설명이 조금 덜 된 것도 있는 건데 괜찮다라고 의사 선생님이 다른 이제 내과 선생님들이 잘 하시겠지만 이 괜찮다라고 하는 내면에는 어떤 위궤양이 없어 괜찮다 내지는 어떤 기질적인 다른 원인은 없어 보인다 라는 얘기를 괜찮다라는 말로 뭉뚱그려 했기 때문에 환자분이랑 이 전달이 좀 안 된 걸 겁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그런 기질적 원인을 먼저 찾는 게 먼저예요. 이게 위궤양 증상과 역류성 식도염 증상 제가 앞서서도 증상과 이 질병이 항상 이퀄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위궤양일 수도 있는 거고 또 위궤양 중에서는 당연히 이제 퍼센티지는 적지만 위궤양 중에서는 암성 위궤양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위험한 질병을 보기 위해서 위내시경을 하는 거지 이게 단순히 역류성 식도염만 보려고 위내시경을 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위내시경이 먼저죠. 그 다음에 이제 약을 줘봅니다. 그 다음에 약을 줘봤었을 때도 이제 좀 반응이 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진단은 사실 끝나는 거고 약을 줘봤는데도 계속적으로 안 괜찮은데 위내시경은 그에 비해서 너무 정상이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24시간 우리가 이제 산도 측정을 하는 검사가 있는데 그 이상부터는 조금 이제 환자분들이 조금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래요. 24시간 동안 코 같은 걸 이렇게 껴가지고 밤새 밥을 먹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걸 측정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검사는 잘 안 하는 편이기는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위식도 역류 질환을 진단받은 경우에는 어떤 치료를 받게 되나요? 일단 약제 치료입니다. 이제 내과 약제 치료고 예전에 이제 뭐 많은 시도가 있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위 식도 부위에 이제 관략근을 이렇게 묶어주는 듯한 치료나 뭐 이런 것들도 연구를 안 했었던 건 아닙니다. 우리 이제 외과 선생님들도 많이 노력을 해주셔 봤고 그렇게 많이 해봤지만 사실 득보다 실이 더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약을 주는데 약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탄이 자꾸 나오는 거를 결국에 이제 줄여줘서 이 근육을 새로 만들 수는 없는 거고 이 근육은 그리고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갈수록 느슨해지겠죠. 그러니까 다들 이제 나이가 들수록 전부 다 생기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 산을 줄여주든지 아니면은 위 점막 자체를 좀 보호하는 이제 그런 약제를 줘서 이것들이 산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이제 통증 같은 게 좀 안 오게끔 그렇게 치료를 하고 있는 약제를 씁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 내시경 검사를 많이 진행하고 또 진료도 많이 보고 계시잖아요. 진료를 보시면 환자분들의 식생활 습관에 대해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역류성 식도염 환자분들의 남다른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앞서 있었던 이제 사례 같이 밤에 많이 먹거나 특히나 이제 기름진 거 많이 먹거나 이제 아주 흔한 것들이죠. 그래서 뭐 항상 이제 딴 데서도 얘기하는 것 그건 이제 다 나와 있는 얘기인데 우리 패티밀 그러니까 지방식이를 조금 더 했었을 때는 이 관략근이 더 약해진다고 나와 있고 좀 단백식이를 조금 더 할 때는 이 관략근이 더 쪼여진다라고 나와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거를 조금 안 지켜 보이시는 분들 그리고 또 하나는 얼굴을 봐도 이 사람을 또 이제 너무 예민한 사람으로 몰아가면 안 되긴 하는데 누가 봐도 조금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그런 분들이 역류성 식도염이 많아요. 아주 임상적으로 나중에는 이제 얼굴만 보면 이 사람이 역류성 식도염이 있겠구나라고 이제 점을 차려도 될 정도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다 완전 일반적인 거지만 엄청 또 예민하신 그런 분들은 그런 문제가 항상 있더라고요. 근데 역류성 식도염이 무서워서 이제 말씀해주셨던 고기나 뭐 카페인, 과식, 야식, 커피, 밀가루 음식, 기름진 음식 등 이런 걸 전혀 안 하면 좋겠지만 또 그렇게 살 순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 중 가장 주의해야 하는 역류성 식도염의 위험 요소는 무엇인지 한번 주의해야 되는 거 네. 이게 이제 교과서적인 답밖에는 할 수는 없는 그런 질문이긴 한데 저도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냥 뭐 삼겹살 먹어라 채소 다 빼고 이제 비계만 찾아 먹어라 그거 얼마나 맛있냐 이렇게만 이제 얘기를 하면 좋겠어 저도. 근데 이제 우리 인간이 그렇게 진화를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고기식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적정량만 하면은 되는 거고 이제 수많은 이제 인류 역사 중에서 식사나 이런 것들이 지금 넘쳐나는 시대는 불과 몇십 년밖에 안 됐습니다. 우리 인류가 이제 이렇게 진화를 한 거죠. 그러니까 다시 우리 예전에 진화를 했던 그 시대처럼 운동 열심히 하고 그죠? 그게 또 교과서적인 또 답이 되기는 하는데 좀 관점을 달리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와서 진화가 거꾸로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먹을 게 너무 많아지고 오히려 이제 사냥했었을 때처럼
것처럼 그때 고기 많이 먹었을 것 같습니까? 많이 못 먹었어요. 그죠? 그때 풀떼기 많이 먹다 어쩌다가 이제 뭐 우리가 뭐 멧돼지를 잡으면 그때 구워 먹고 이랬겠지. 지금처럼 뭐 매일매일 삼시세끼 고기를 먹거나 이러진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냥했을 때처럼 우리가 중세시대처럼 먹어야 되겠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제 좋지 않을까. 그래서 교과서적인 답을 제가 드린다기보다는 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때 커피 콩 끓여가지고 커피를 만들어 마셨을까? 사실 그렇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제 그쵸. 생각에는 과식 절대 못했을 겁니다. 잔칫날 빼고는. 그죠? 맞아요. 그 시대는 없었지 않았을까. 거의 역류성 식도염이. 그럼 시대를 그렇게 이제 한번 생각을 한번 거슬러 올라가야겠네요. 네,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방법. 그때는 뭘 먹었을까? 네, 그죠? 비만이 혹시 네. 비만이 역류성 식도염과 또 관계가 있다는 말씀이실까요? 네, 당연히 관계가 있습니다. 그 관계가 없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 이제 당뇨병 이런 것들도 갑자기 좀 얘기가 새긴 하는데 당뇨병 같은 경우도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내 몸에서 혈당을 올리는 호르몬은 엄청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한 5개, 6개, 7개, 8가지 막 이렇게 많아요. 근데 혈당을 떨어뜨리는 이제 하나의 그거는 인슐린이라는 것밖에는 없어요. 우리가 이제 인류가 또 자꾸 진화론적으로 제가 얘기를 하는데 인류가 혈당을 올리는 것밖에 이제 계속적으로 진화가 될 수밖에는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반대로 얘기하면 혈당을 떨어뜨리는 이제 호르몬은 지금 와서밖에 안 필요한 거예요. 당뇨를 제가 왜 예를 드냐면 당뇨가 비만이랑 고지혈증 다 연관이 있는데 당뇨 같은 경우가 우리가 이제 당뇨병성 위장병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게 뭐냐면 이제 갈수록 이제 위장이 천천히 느려지고 그게 또 역류성 식도염과 사실 연관이 있어요. 결국에는 비만, 당뇨, 고지혈증 이런 것들은 다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비만이 되려면 위가 많이 팽창을 하신 분일 테고 식사를 많이 하시게끔 되기 때문에 그리고 비만이 되려면 또 고지방 식이 이런 것들을 하게끔 되기 때문에 비만은 당연히 연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좀 희망찬 얘기를 해볼까요? 그럼 이제 말씀하신 원인들을 주의하면서 병원에 처방한 약을 먹으면 이제 깨끗이 나아질 수 있는 건가요? 또 그 외에 다른 좋은 방법도 있을까요? 이제 실제 환자분들의 사례가 있으셨는지. 깨끗이 나올 수 있어요. 약을 먹고 이제 잘 반응하면 사실은 이제 깨끗이 나올 수는 있는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모든 사람들이 다 조금 생겨요. 우리가 젊었을 때 뭐 굴을 씹어 먹었을 나이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쵸. 그때는 뭘 먹어도 이런 속쓰림 같은 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자꾸 나이가 들수록 하나둘씩 생긴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이제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이제 이런 데 근육도 빠지듯이 위식도 관략근의 근육도 느슨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우리가 어느 정도는 좀 받아들여야 되는 것도 필요해요. 내가 젊었을 때 위로 돌려달라. 그래야 완치가 아니냐. 이제 환자가 그렇게 얘기한다면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지만 그래도 그렇다고 해도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죽는 병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죠? 그러니까 생활상에서 조금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의 유지를 하는 것 그것 또한 이제 치료를 완치라고 보면은 그것 또한 완치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제가 또 공부를 해보니까 한 번 발생한 역류성 질환은 계속 반복해서 나타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발을 막기 위해 먹으면 좋은 음식과 좋은 식생활 습관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방식이보다 아무래도 식이섬유질이나 아니면은 프로틴밀 그러니까 단백식이 이런 것들에 조금 더 치중을 하면 아무래도 조금 더 역류성 식도염은 좀 더 나아진다라고는 나와 있어요. 어떤 음식 뭐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사실 없는 게 아무리 이제 식이섬유질이라고 해도 과식을 하면 또 역류가 생깁니다. 또 그러면 단백식이만을 해야 되냐?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이랑 적당히 드시긴 하시되 지방 식이를 좀 감소해서 먹고 그리고 좀 과식을 안 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지. 무슨 음식이 딱딱 있다? 그거 자꾸 얘기해달라고 환자분들이 와서 얘기하거든요. 그래요? 근데 무슨 음식이다 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습관을 본인이 이제 잘 해서 과식하고 또 중간에 주전부리 같은 거 좀 덜 먹고 과일도 많이 먹으면 역류성 식도염 다 옵니다. 혈당도 계속 올라가고요. 그러니까 모든 거는 무슨 음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양배추를 보통 많이 권하시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식이섬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카베진. 그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풀떼기 많이 먹으면 변비에도 좋고 그죠?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맞는 얘기니까 양배추 먹으면 좋죠. 그럼 또 양배추만 먹느냐? 그쵸?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고기식이 할 때 고기 좀 덜 먹고 술 얘기를 조금만 드리면 술 자체가 엄청 위험이 잘 생기냐? 위험은 좀 생기는 편이에요. 근데 역류성 식도염은 실제로 위험과는 굳이 따지자면 조금 다른 질환이기 때문에 술이 역류성 식도염을 직접적으로 나쁘게 하지는 않습니다만 술을 먹으면
반드시 과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또 연관이 있는 거죠. 뭐는 좋다, 뭐는 끊어라 이렇게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게 이 질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은 역류성 식도염, 즉 역류성 식도 질환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한 내용을 알아보았는데요. 저도 사실은 위궤양 환자로서 이 부분이 오늘 촬영한 내용이 참 유익했네요. 네, 앞으로도 유익한 건강 정보를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역류성 식도염으로 고생하시는 환자분들을 위해 남기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역류성 식도염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앓고 계시는 환자분들한테 정말 해주고 싶은 말 한마디는 이 약을 먹으면 뭐 평생 먹어야 되냐, 그리고 뭐 언제까지 먹어야 되냐라든지 저는 옛날엔 안 그랬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당연히 옛날엔 안 그랬습니다. 옛날에 그랬던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의 그 나이가 들면서 역류성 식도염은 어느 정도 다 누구든 찾아옵니다. 너무 이거에 이제 집착을 하고 그러면 더 역류가 많이 생겨요. 그것도 스트레스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조금 더 마음을 내려놓고 나중에 좀 생기면 당연히 생기면 그때 좀 약을 먹으면 되겠구나. 이러시면서 이제 또 약도 좀 복용하시고 그러면 또 좋아지면 또 끊기도 하고 좀 이렇게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또 많은 부분들이 스트레스도 많이 해소가 되고 좋아지거든요.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NDB 남양주 백병원의 소화기내과 이명은 과장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